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소린의 이준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재밌는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검색 관련 소문 탑 10이라고 나왔는데 무려 탑 10입니다. 탑 10. 이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죠. 검색에 관한 다양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 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블로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그랬겠지만 그 중에서 네이버가 발표한 거를 기반으로 한 것만 받아들이셔야 되고 네이버에서 얘기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은 좀 걸러 들어야 되거든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은 로직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자신에게만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공식으로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검색 공식 블로그에서 다양한 검색에 관한 궁금증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가지나 발표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다소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꼼수가 존재를 하고 당연히 네이버도 네이버 검색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꼼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나온 게 IP입니다. 이 IP 문제는 굉장히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되어 왔어요. 물론 저는 IP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깨끗한 IP를 사서 뭐 VPN 해가지고 깨끗한 IP 주소에서 포스팅을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블로거분들은 이거 개인이 뭐 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막 VPN 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PC에서 저품질이 걸렸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네이버에서 아이디를 한 군데에서 여러 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등등의 정말 이상한 소문들과 루머들이 돌았었는데요. 개발자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봤는데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해서 저도 좀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이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깨끗한 IP 주소에서 포스팅을 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생길 만한 상황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대행 업체가 있어요. 공장형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쫙 깔아놓고 거기서 블로그 프로그래밍 깔아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글을 막 쏟아져내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뭐 100개, 200개. 오늘도 다소린에 문의가 하나 왔어요. 어느 곳에서 최적화된 블로그 살 수 있냐고. 또 그 사업주분이 직접 대행사도 아니고 사업주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게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꼈었는데 IP에 대한 것들도 그런 업체들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한 군데에서 글이 막 하루에 1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의 IP에서 다 나오는 그러면은 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IP에 대해서 그 IP 뭔가 일반적인 패턴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는 그런 IP에 대해서는 차단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블로거들이 블로거 아이디 1인당 3개씩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쓰는 것까지 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조차 깨끗한 IP 주소를 따가지고 이렇게 접속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행사도 정말 여러 개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있는 좀 큰 대행사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은 IP를 사시던가 뭐 그래야 되겠죠. 더 이상 이런 루머들 양산해내지 말기 바람. 두 번째, 상업용 블로그는 매일매일 일상글을 올려야 한다. 이것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쓴 글이 아니고 일상적인 글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상업적인 걸 하나 올렸으면 일상적인 글을 여러 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 따라서 월요일에는 브랜드 관련된 거, 화요일에는 캐주얼한 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무슨 공식처럼 상업 블로그는 매일매일 일상글을 올려야 한다. 라는 건 제공할 수 있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텐츠가 있는데 왜 일상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필요 없고요. 방문자가 그 블로그 상업적이든 상업적이지 않던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는 그 블로그에 대해서 방문했을 때 블로그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형외과에 대해서 들어왔으면 성형에 대해 궁금해서 들어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포켓몬 이런 거 하러 간다. 뭐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 사생활에 대한 그런 이슈, 디스패치처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혀 안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검색자가 그 컨텐츠의 퀄리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일상적인 글을 쓰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10개의 일상글보다는 전문성을 살리는 1개의 글이 더 효과가 좋다 라고. 왜냐면 이제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글을 붙여넣으면 안 된다.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나온 건데요. 그런 말이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빨리빨리 되니까 그 글을 쓰는 평균적인 시간을 재서 한다는 얘기가 루머는 저도 들었습니다. 뭐 리즈너블 하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문서가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되는, 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공장형 블로그 대행사들에서 하는 것들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필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지금 이 글도 복사해서 붙여넣었대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괜찮습니다. 글을 수정하면 안 된다. 수정하면 안 된다라고 네이버에서 한 적은 없어요. 삭제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어도 예, 수정하지 말라는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글을 수정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정해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사람들이 만약에 굉장히 오래된 글인데 거기에 대해서 키워드를 딱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싹 다 갈아 엎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생각했을 때 이게 내가 정상적인가 정상적이 아닌가 이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맞춤법이 틀렸다거나 고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노출됐던 거를 싹 다 바꿔서 다른 내용으로, 예를 들면 강남 맛집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됐는데 나중에 저기 제주도 맛집 이야기를 써넣어가지고 후킹을 하면 당연히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이제 스뎃공. 스뎃공 품앗이 얘기 나왔습니다. 예, 스크랩 댓글 공감을 늘리면 검색 결과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네이버에서는 스크랩 댓글 공감이라는 것이 신뢰할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 라고 미미하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면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많이 받으면 공감이 많아지고 댓글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는 그런 거죠. 글이 원래 좋았기 때문에 스뎃공이 많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올라간 건데 사람들은 이제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해석을 한 거죠. 올라가 있는 글들의 특징들을 분석해 보니까 스뎃공이 많더라. 그래서 스뎃공을 의도적으로 늘리자라고 해서 막 프로그램도 생기고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갔을 때 체류 시간이나 이런 게 낮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검색에 대한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지 못했다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안 좋은 블로거와 이웃을 맺으면 내 블로거도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로 이웃을 맺을 때 가려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서로 이웃 프로그램이 있고, 이 최적화 블로그 작업하느라고 그 아이디 사놓은 그런 대행 업체들에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서로 이웃 맺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 서로 이웃 맺기, 뭐 이웃 맺기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팔로잉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서로 이웃은 상대방과 이제 합의가 있어야 서로 이웃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뜨내기 방문자들만 와서 계속 양성을 해내면은 당연히 블로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와서 오랫동안 보고 소통하고 댓글도 달고 공감도 누르고 서로 또 가서 댓글도 달고 공감도 하고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기계적으로, 기계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웃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정 글을 스크랩하면 검색에 잘 나온다.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하는 루머예요. 이런 소문도 있었나 보죠. 근데 특정 글을 스크랩하면은 검색에 잘 나온다는 거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당연히 스크랩 게시물은 검색 결과에서 스크랩이기 때문에 원문이 훨씬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 반영도 되지 않습니다. 스크랩은 그렇게 저는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스크랩이라는 것 자체가 네이버에만 있는 문화고, 다른 사람의 원문을 스크랩해 간다는 거는 솔직히 그거를 링크 스크랩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본문을 스크랩해 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의 소비를 소비자들이 만족할 검색 만족도와 연결짓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하시는 거고요. 8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정기 점검일은 검색 로직이 변경되는 날이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뭐 며칠이랑 며칠에 정기 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저품질이 돼버리던가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고 해서 이때 조심해라 그래서 막 그 전에 작업도 해놓고 막 그러죠.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냥 정기적인 점검일 뿐이고 기술적인 점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네이버가 조장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매번 정기 점검 때마다 달라지는 거 알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정기 점검하고 난 다음에 롤백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최근에 글이 안 나오고 3개월 전에 글이 먼저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한다는 거는 검색 로직에 뭔가 연결을 계속 알고리즘을 변화시키고 테스트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정기 점검일은 그래도 유의하면서 좀 봐주긴 해야 되겠죠. 너무 그것만 그때 무조건 다 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기준이 바뀌는 거야 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거가 다른 블로거보다 검색에 더 잘 나온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이버 블로거가 더 잘 나옵니다. 물론 특정 티스토리 블로거라든지 아니면은 워드프레스는 정말 안 나오고요. 티스토리 블로그에 한해서는 이 오랫동안 운영하고 컨텐츠의 퀄리티도 인정되고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서 훨씬 더 안 떨어지는 경향이 또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 블로거가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는 그런 포맷으로 되어 있겠죠. 네이버 검색 엔진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네이버 블로거에 있는 것들이 더 잘 맞춰 있지 워드프레스나 이런 게 더 잘 맞춰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블로거들을 저도 티스토리 운영한 지 8년 됐고요. 워드프레스도 운영을 했는데 해본 결과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10번째, 검색에 잘 안 나오면 블로그를 초기화하거나 버려야 한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저품질 벗어나기 위해서 블로그 초기화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여기에서는 초기화하거나 버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거를 너무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블로그를 그렇게 꾸준히 운영해야 하는데 컨텐츠를 다 버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이버에서는 검색 로직이 안 나오게 되면은 딴 데로 이사 갈 수 있게끔 백업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PI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왜 뺄 수 없게 만들었는지, 모든 블로그에서는 백업이 되고 마이그레이션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가 있는데 왜 네이버만 유독 백업이 안 되고 PDF로 그것도 적선한다시피 그냥 PDF로만 다운받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이 검색 공식 블로그에서 10가지나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야기가 참 길어졌는데, 이런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다른 거 믿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얘기한 것만 어느 정도 들으셔도 물론 약간 걸러드려야 되는 이야기는 있지만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컨텐츠를 쓰는 데에 집중하는 게 블로그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파워블로거나 대행사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해도 꿋꿋이 자신의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은 그곳에서 분명히 성과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